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 또 아침부터 뭐 이래 폭락이 나왔는지 비트코인은 한 3.5%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고, 알트코인은 막 20%씩, 아까 막 27%씩 빠지는 것도 봤는데, 미국 지금 SEC에서 그 알트코인 관련된 것들 증권이다라고 지금 이슈를 걸고, 로빈후드라는 미국 거래소에서 상패를 하겠다는 11시간 전에 공지를 했다 하더라고요. 11시간 전에 발표해서 조금 하락했는데 갑자기 왜 11시간 뒤에 이렇게 큰 하락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뭐 세력들이 던지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폭락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아침에 한 12시쯤에 비트코인이 0.6% 정도 마이너스인데,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플러스 0.7%면서 알트코인이 5%, 6%씩 빠지더라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막 빠지더라고요. 저는 뭐 알트코인이 없다 보니까 뭐 알트를 쇼트를 치지도 않고 대응을 할 이유는 없었지만, 경고를 좀 들었었는데,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알트코인 조심하시라고. 이 도미노스는 그런 관계로 보시는 게 유리하거든요. 뭐 어떻게 됐든 6월 6일 날 이후 지금 4일 만에 또 오랜만에 찍는 게 아니라 좀 보통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안 찍는데 또 뭐 4일 만에 영상을 찍을 정도로 파동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요 당시에는 이런 세 가지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이 세 가지만큼 한 번 더 떨어질 거다. 올라가봤자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가면 숏 때릴 거다. 이런 데까지 올라가면 나숏 때릴 거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V자로 급하게 반등할 줄 몰랐지만, 어떻게 됐든 올라가면 숏 때린다 했고, 라이브 할 때는 이게 X 파동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왜? 내려간 파동이 너무 세 가지스럽기 때문에 이게 W가 되고 X가 되고 Y로 떨어질 수 있다. 어디만큼? 이 길이만큼. 똑같은 얘기, 뭐 시장이랑 관점은 달라진 건 없었어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지만, 올라가서 만약에 이렇게 세 가지, 고점 넘기 전까지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이게 바로 X 파동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나는 위에 얘기하는 숏 구간에 생각해서 숏 위주로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하다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 라이브 할 때 맨날. 그리고 큰 관점으로는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요때 이만큼 제가 좀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했었죠. 그걸로 좀 보자고요. 맨날 보는 차트로 좀, 인덱스 차트로 봅시다.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게 뭐 다들 뭐 25K를 볼 때, 또 저는 뭐 요때도 똑같은 소리 했지만, 이건 아마 깨질 확률이 높을 거다. 올라가봤자 기술적 반등이다. 6월 6일 날 영상 찍을 때 한 번 더 떨어질 거다. 여기서 나 쇼 쳤다. 여기서 롱 칠 거다. 왜? 기술적인 반등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이걸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이런 세 가지 파동이 나왔는데, 다음 파동도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W가 되고 X가 됐을 경우에는, 현재 내려온 파동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Y에 W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똑같이 Y 파동이 X랑 Y를 떨어져서 세 가지 파동, 하나, 둘, 세 가지 파동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W이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개, X 파동이 하나 나와야 되고, 다시 Y 파동이 나올 거다. 이게 메인 관점이었는데, 요 녀석이 좀 노멀한 W가 나왔기 때문에 Y 파동은 심플하게 짧게 나와서 떨어지든가,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똑같이. 심플하게 짧게 이런 Y로 떨어지든가, 아니면 플랫으로 깊게 Y로 떨어질 거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짧게 떨어지든가, 심플하게. 보통은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넓적하게 가는데, 앞에가 너무 레귤러로 나올 때 뒤에 파동이 조금 심플하게 나올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좁게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각도가 좀 좁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격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될 거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깊게 올라갈 거다. 플랫으로 이렇게 5가지 내려올 거다. 이렇게 일단 메인 관점을 두 가지를 본다 했어서, 올라갈 때까지 계속 뭐 숏을 위주로 매매를 하겠다 했었고, 근데 좀 헷갈렸던 거는, 어제 파동이 요게 세 가지 파동 이후에 또 세 가지가 내려오게, 저는 이거 지키고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파동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나 모를 정도로 이게 세 가지로 끝났더라고요. 아침에 여기 보시면 세 가지 파동으로 올라가고 이걸 쳤더라고요. 그래서 10시 반, 아침 10시 반에, 네? 하나, 둘, 세 가지 치고 이걸 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하락할 것 같다 해서 손절을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제 여기서 롱을 쳤거든요. 여기서 한 개, 여기 두 개. 롱을 수면 매매를 했었는데, 618, 786 수면 매매했다가 세 가지 파동을 보고 이거 아무래도 저점 깰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자기 전에도 요 파동이 너무 급하게 떨어지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리딩이 아니라 이게 세 가지 파동일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다.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여기 세 가지스럽긴 한데, 어떻게 됐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 물론 이게 크게 솟는 줄은 몰랐고요. 알트코인이 이렇게 개방 날지는 어제 당시에는 몰랐죠.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손절 무조건 지켜야 되고, 저는 손절 여기를 당겨서 여기 좀 대응을 했었는데, 이게 세 가지 너무 스럽긴 한데 이제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길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조정일 수도 있죠. 뭐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플랫으로 이렇게 5가지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2.618까지 335로 늘어지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점을 지키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악재로 이렇게까지 쏟아지면 투심이 완전히 죽어버릴 거예요. 보시면 이거 보시고 매매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안 드시죠? 투심이 죽어버릴 거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쪽으로 봤을 때 플랫으로 조정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거는 차트가 뒤집어졌다고 그냥 인정하고 내려온 파동은 이 세 가지 파동인지 또는 이런 5가지 파동인지 헷갈리지만 헷갈릴 때는 그냥 한 추세로 보라 했죠, 제가 항상. 한 추세가 나왔고 두 추세가 나왔다 생각하세요, 그냥. 세 번째 추세가 고점 여기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럼 여기 1, 2, 3, 4, 5가 만들어져야 되고 다시 1, 2, 3, 4, 5가 두 번 정도는 하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요 위에다가 조금 걸어놨어요. 많이 걸지는 않고 한 20비트 정도. 여기 숏을 여기 걸어놨어요, 지금. 여기 거미줄 겁나 쳐놨어요, 지금. 거미줄 겁나 쳐놨는데 236과 38이 왜 4파 다음에 5파가 나올 수 있으니까. 5파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저점을 깨는 자리이기 때문에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떨어지든가 아니면 쏟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이런 위험한 추세가 떨어지는 돌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추세가 변곡을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연장은 어디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롱 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올라서 숏 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이런 데 욕심 안 내고 안전하게 여기서 숏자리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혀 대응을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텔레그램 방에. 근데 갑자기 쏟아버려가지고 대응을 못했고 일단 손절가는 항상 지키셔야 됩니다. 뭐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지면 항상 그 자리가 손절가가 돼야 되고 저는 똑같은 소리를 계속 했었는데 이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또 숏일 거고 여기서 내려가도 숏일 거다. 그래서 저는 계속 숏만 얘기했었는데 숏을 잡아봤다 얼마 먹지도 못했어요. 이거 뭔가 좀 매매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관점 잘 본 것 같은데 매매를 잘 못한 것 같고 다음 타점은 뭐 6일날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떨어지는 칼날에서 영을 다 받는 것보다는 저는 똑같이 그때 되면 현물 좀 사고 칠 건지를 보겠다고 했죠. 6월 6일 날에.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나올 거다. 이 길이만큼 근사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여기에서 일단 롱자리를 받을 건데 근데 요 트렌드 라인을 만약에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지는 모르죠.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어서 흐르면서 이걸 깨버려요. 만약에. 그러면 저 농 안 받을 거예요. 현물 안 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스럽게 생길 수 있지만 또 몰라요. 이게 또 5가지가 나와서 이게 1, 2, 3로 바뀔 줄 몰라요. 그럼 개빵다로 엄청나게 내려갈 거거든요. 미래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가 이 트렌드를 받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좀 반등을 해줘야 돼요. 특히 요런 데서 한 번 더 기술 쪽 반등을 했다가 다시 쏟아져야 되거든요. 그럼 요런 데서는 한번 다시 롱자리를 전 볼 겁니다. 물론 레버리지는 많이 땡기지 않을 거예요. 추세가 돌고 난 뒤에 다시 이런 데서 추매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데 추매할 생각 받친다. 이런 데를 다시 받친다 그러면 추매할 생각이 있는데 이런 데서는 풀로 매수하진 않을 거예요. 현물도 한 30%? 시대에 한 30% 정도는 매수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많이 반등한다 생각하시던데 뭐 저는 6월 6일 날 요때 얘기했을 때랑 관점 똑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내려갈 거라 생각해요. 최소. 그래서 여기서 반등한다면 뭐 내거 해라 생각하고 내려서 농치더라도 요 자리 올 때까지는 현물을 매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응할 거고 저녁 라이브 때 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제가 아는 것 선에서는 다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